S24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가 봐요. 도서 제목이 진짜 공부인데 가짜 공부. 억지 공부에서 자발적 공부로 나아가느니 정승익이라는 사람이 쓰셨대요. 그런데 책 설명으로 보자면 정책은 바뀌어도 공부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부의 본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초, 중고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육박하고 과거에 비해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모두가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세상이다. 하지만 누구나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초등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가짜로 하는 공부는 결국 입시에 들어서면서 무너져 내린다. 사실상 맞는 말인 것 같아요. 8, 90년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거의 다 그냥 공부를 하라고 압박할 정도로 누구나 자발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든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공부만을 강요받는 무기력한 학생에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물음을 던지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7단계 공부법을 제시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의식과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불안함 때문에 사교육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짜 공부를 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초중고 12년 동안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도 없이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입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지 못하는 가짜 공부의 끝은 허무하다. 아무리 부모가 입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훌륭한 계획이 있어도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억지 공부가 아니라 자발적 공부로 나아가는 길만이 입시 성공뿐 아니라 자녀도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책 이미지에서는 보니까 냉정에서 열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 열정을 깨워줄 단 한 권의 책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이분이 EBS 강사로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대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연 후기를 보자면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다 가짜 공부였다는 걸 알았다. 또 강의를 듣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레 포기해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제대로 나올까? 이 생각할 정도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졸았으면 엄청 후회할 뻔한 강의였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공부는 진짜 공부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가짜 공부를 하고 있던 신호들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는 나에게는 꿈이 없다. 두 번째, 억지로 공부한다.
세 번째, 숙제하면서 매일 짜증낸다. 네 번째, 공부하느라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다섯 번째,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공부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놀면서 푼다. 마지막에는 공부보다 스마트폰,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다. 아마 제 학창 시절 때 또 돌아보면 한 그 후배들한테도 한번 꿈이 있냐 뭐 그런 거를 물어봤는데 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없다. 누구나 꿈이 없긴 하는데 아직도 꿈이 없다고 성인 돼서도 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공부하느라 앉아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저도 그랬습니다. 공부하는데 1분만 있어도 2분만 있어도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게임하는 게 더 좋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짜 공부로는 고등 입시가 시작되자마자 무너집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만이 공부의 목적인지,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고민한 후에 진짜 공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공부로 나아가는 7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1단계 진짜 변화를 위한 생각 전환하기, 2단계 공부의 목적 정하기, 3단계 공부 환경 만들기, 4단계 GRIT로 공부하기, 5단계 습관으로 정착시키기, 6단계 몰입력 기르기, 7단계 진짜 인생으로 나아가기. 마지막이 제일 훅 들어오는데요. 진짜 인생으로 나아가기. 습관도 중요하죠. 습관이 중요하니까 몰입력도 길러야 되고 진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말은 이제 눈앞에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여러분의 의지로 공부를 하고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힘있게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 책은 공부에 대한 이야기이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일 큰 목차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대한민국 사교육 참여율 무려 80% 하지만 인서울 명문대 입학은 불과 7%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와. 그리고 보니까 제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짜 공부를 멈춰야 하는 이유? 꿈이 없는 가짜 공부. 가짜 공부 때문에 잠드는 아이들, 꿈이 없어서 우울한 아이들, 의대는 가고 싶은데 의사는 되기 싫다? 공부는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공부법이 문제, 부모의 재력이 문제,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았다? 당신은 박태환 선수보다 수영 재능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SNS를 멈출 수 없는 이유. SNS를 멈춰야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관점으로 보시는 이유가 그걸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도 해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게임을 멈출 수 없는 이유와 게임을 멈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을 위해 진짜 공부 어떻게 나오냐. 냉정에서 열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끌고 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의 적은 내 자신. 보통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너의 적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교를 하듯이. 그 친구는 잘 되는데 그 친구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등, 2등만 하는 애를 1등으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누구도 늦지 않았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다. 다들 그렇죠.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공부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해야 되지? 그리고 공부라는 고통에 의미 부여하기, 공부에 재미 부여하기. 그리고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다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적이 중요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니까 최악의 자극과 최고의 자극, 그리고 실패를 맛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실패하라. 실패에 대한 단계적 극복.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성공의 길만 가려고만 하니까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맨날 1등만 하다가 2등, 3등으로 떨어져서 부모들의 관심이 그런 거잖아요. 항상 1등 하던 아이가 왜 2등, 3등 하지? 이렇게 해서 좀 아이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넌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거 같아요. 실패를 맛봐도 저는 내가 왜 실패를 하고 있을까? 쟤는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러워하는 단계여서 좀 힘들었던 점? 그래서 공부가 지루하고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의 이중성, 습관 형성의 원리, 좋은 습관 만들기, 나쁜 습관 없애기. 공부하면서 나쁜 습관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하죠. 나쁜 습관 없애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몰입을 하려면 하나에 집중하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인생으로 나아간다면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워라벨이라는 환상, 그걸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격차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저도 궁금한데,
언제 한번 도서관에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트루먼 쇼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이 부모의 역할, 이게 중요하죠. 좀 놓아주는 부모들이 있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초등 공부의 본질 첫 번째는 관심, 두 번째는 공부 정서, 세 번째는 자존감, 네 번째 공부 습관, 다섯 번째 근성. 근데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를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살고 있는 부모 세대는 어땠고, 아이폰의 교훈이 뭐고, 20년 후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해야 하냐? 뭐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두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 교훈인 것 같아요. 아이에게 진짜 유산을 남긴다. 그 유산이 뭐냐? 부모라는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무거운 짐. 그리고 중꺽 말을 갖도록 하고 싶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꺽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잠시만요. 중꺽마가 뭐지? 들어본 것 같은데 뭘까? 중꺽마? 중꺽마? 이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줄임말로 쓴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투지와 의지를 뜻한다고 하네요. 그게 중요하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가짜 유산, 진짜 유산. 이것도 있나 봐요. 가짜 유산이 뭐가 있고, 진짜 유산이 뭐가 있고. 그리고 도서관의 기억. 도서관의 기억? 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은 좀 편안하고 조용하고 뭔가 집중할 만한 게 있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기억에 남는 책 중에 그래도 좀 집중해서 읽었던 게 그걸 것 같아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만화를 좀 가끔 한 권씩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도서관 사서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또 있고 만화도 있고 부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시죠? 행복하길 원한다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더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승익이라는 분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정승익 TV를 통해서 10만 명의 구독자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핵심만 쏙쏙 짚어내는 1일 1페이지 영어 365 영어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한다.
60일 만에 마스터하는 수능 필수 영단어 1200, 60일 만에 마스터하는 중학 필수 영단어 1200, 한 권으로 영포자를 탈출하는 중학 필수 영수거 1200,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라는 책을 많이 내셨대요. 한번 찾아봐서 아이에게 맞는 거 있다면 부모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으로 넘어가자면 어떤 게 나오냐면 저도 몰랐는데 여기서 페이지를 간결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오는 글 중에 하나라는데, 선행을 하든 현행을 하든 공부머리라고도 부르는 학생의 타고난 재능과 후천적인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성이 높은 학원을 다녀도 학생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입시에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행, 재능, 노력이 주요 변인인데 그 중에서도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은 재능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이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 이 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학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입시에 성공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주변에 봐도 맞는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녀도 저 학창 시절 때도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도 그냥 선생님 수업만 듣고 막 이랬을 뿐인데도 아주 월등히 반 등수에서도 전교 등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나오는 글은 자신의 꿈을 모르는 채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놀지 않고 숙제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는 목적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모른 채로 매일 고통만을 받고 있기에 어느 순간 심각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모르는 채로 시키는 공부만 하는 것은 가짜 공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매일 공부를 해나가는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가짜 공부를 멈추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진로를 모르는 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공부가 얼떨결에 잘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공부를 했고를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걸 회피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주변의 많은 요인 때문에 내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자신이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실천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성적을 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성적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도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과정도 변화의 일부입니다. 자신만 특별히 무언가가 부족해서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정확하게 실천하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13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진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지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하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목적이 없는 행동은 목적지가 없는 여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출발할 때 목적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모르면 진짜 공부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하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207페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도 참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만이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학교, 학원을 오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멈춰야 된대요. 그것마저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공부는 가짜 공부입니다. 진짜 공부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는 가짜 공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뜨거운 겁니다. 맞아요. 공부를 왜 하지? 그냥 사회적 분위기? 부모님? 학생이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 하니까 해야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성인으로 넘어가도 사회생활을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 분위기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짜 공부래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뜨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부모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학교, 학원. 제가 옛날에 알바를 했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원이 엄청 많대요. 뭐 국어 공부하러 가야 되고 태권도 공부해야 되고 뭐 또 수영도 배워야 되고 뭐 그렇게 하루를 스케줄이 무슨 연예인 스케줄 마냥 인기 연예인 마냥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 정도는 아니다. 그것을 멈추어야 한다.
학교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닌지, 너가 뭘 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답이 없다지만 부모 세대가 지금 질문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 교육 현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까 집중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집중해서는 자칫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요, 질문을 바꿔야 돼. 이제는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양극화는 매년 심화되고, 그로 인한 가정 환경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가정의 소득이 높으면 교육비 지출이 높고, 압도적인 교육비를 지출해 입시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가정이 사교육비 경쟁으로 상위 7%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교육 격차는 지역과 제도적인 요인, 다니는 학교의 특성, 학생 개인의 능력,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실제 입시 결과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학생과 높은 학원비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과 사교육이 입시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하기 애매한 사례가 매년 존재한다. 바로 현행의 힘으로 최고 수준의 성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요소로 학생 개인의 노력을 꼽는다.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도 노력이 제로되는 순간 입시 성공은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공부를 어려워하고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선행이나 사교육을 고민하기보다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제일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보다 부모의 뜻에 따라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것이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가짜 공부를 끝내고 비로소 진짜 공부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경제력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과 불안이 많은 부모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퍼붓나 해도 결국 진짜 공부를 하는 학생들만이 입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진짜 공부는 보이지 않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공부를 하는 것을 냅두냐, 아니면 진짜 공부하는 것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공부라는 인생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인생의 해답을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3가지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말 조심해야 된다. 아니다. 솔직해져야 된다. 이게 나왔어요. 뭐지? 솔직해지긴 해야 되는데 말 조심을 해야 된대요. 그게 뭘까?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계시네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솔직해지는 건 좋지만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을 과대평가를 하지 말고 내 원칙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말 조심을 잘 해서 말 잘 조심 있게 얘기해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의 조언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원칙도 있고 자식들의 원칙도 있어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 저는 3가지 솔루션을 내드리는 걸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강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요. 곧 현실이 될 거래요.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하래요. 지금 바로 해라. 고민 안 하고 있는 거 안다.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줄 타이밍이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짜 공부를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하라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듯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후기에 나온 것 중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다 가짜 공부였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인생에서 진짜 공부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 안 하고 있다면 나 진짜 공부를 해. 진짜 공부가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하면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놓아줄 타이밍이 있고 곧 현실이 될 거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을 것이니 좀 한마디로 그냥 바로 하요.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부모도 그래. 3번째 솔루션입니다. 3번째 솔루션. 됩니다. 귀담아 듣지 마세요. 되는데 귀담아 듣지 말래요.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멈춰야 된다고 하는 내용 나왔잖아요. 집, 학교, 학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집, 학교, 학교, 학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귀담아 듣지 말라.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귀담아 듣지 말라는데 된대요. 뭐가 될까? 괜한 일에 힘 빼지 말래요.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많이 힘든데 괜찮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말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친구들의 부모하고 친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영향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이 왕따 당하고 부모도 왕따 당할 것 같고 아이도 왕따 당할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걸러 들으면서 귀담아 듣지 말고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되는 대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게. 아이가 그런 거 그러잖아요. 강의 들으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좋았으면 엄청 후회할 뻔한 강의였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 공부는 진짜 공부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걸 알게 된 학생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괜한 일에 힘 빼다가 좀 많이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옆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서로 교육에 대한 차이도 있을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집착하는 면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아이 교육비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그래도 한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문제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책